네, 자 이렇게 기존 선거구를 중심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경남의 내년 총선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경남의 선거 쟁점은 무엇이 될는지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내년 20대 총선 경남에서 관심이 가는 선거구가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김해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나 여러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곳이기도 하고 또 특히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마을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역대 선거에서도 야권에서도 당선자를 내기도 했던 그런 지역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선 김해을 지역이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역 의원인 김태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그에 따라서 여당 내에서 많은 인사들이 지금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현 당협위원장이죠. 스포츠 스타 출신 이만기 교수가 출마 선언을 일찌감치 했고요. 이에 맞서 야권 진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죠. 김경수 새정치연합 도당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두 분들 모두 우리 유권자들에게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특히 이만기 후보자 같은 경우 최근 예능 프로 출연을 통해서 대중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쌓고 있고요. 그리고 김경수 후보 역시 지난 총선에서 아깝게 석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두 후보가 만일에 본선에 올라온다면 누구가 승리한다라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김해을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 정치권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기도 한데 이 김해을 지역의 선거구에 이런 그 특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이런 그 지역적 특성, 또 인구 분포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인구 분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김해 지역을 봤을 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민층과 노동자층이 밀집한 곳이 김해 지역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또 전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야권이 어느 정도 선전하는 그러한 효과를 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여러 변수로 인해서 김해을 선거구 아주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하나 이번 그 김해 지역 선거구를 놓고 볼 때는 두 곳의 총선뿐만 아니고 김해시장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그 국회의원 그리고 또 김해시장 후보들의 이런 재배치 이런 것들도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민홍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김해시장 재선거 출마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홍철 의원은 지금까지는 총선에서만 올인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사정에 따라 가지고 김해시장 출마도 고려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김해 갑 지역에 민홍철 후보 대신에 야당에서 어떤 후보를 세우느냐도 중요한 관심사이고요.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이 김해 선거에서는 이번에 총선과 함께 시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총선과 시장직을 놓고 아마 둘 다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후보들이 어떤 곳에 저울질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거 판세가 확연하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김해의 반대쪽 경남 서부 지역을 한번 또 좀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 총선에서 일정 부분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상남도의 서부청사가 진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서부권의 민심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게 돼 있을 걸로 이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정을 이끌었던 그 인사들이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최구식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전 부지사죠. 그리고 이제 오태환 정무특보 이 두 분도 그 출마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경남 서부 지역의 이런 홍준표 경남지사의 영향
홍준표의 남자들이라고도 그 세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일명 홍의 남자들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분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도 잘 알다시피 이 홍 지사는 우회적으로 대권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고요. 그래서 이 홍의 남자들이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하면 아무래도 우리 홍 지사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홍 지사는 간접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분명히 할 것이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공천 문제입니다. 이 경남 지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공천 받는 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공천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분들이 국회에 입성하느냐 못하느냐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홍준표 지금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 홍 지사가 얼마나 공천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지 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부분이고요. 제 사견이지만은 이런 분들이 아마 공천에서 떨어진다면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나오신 김에 그 선거구 획정을 한번 좀 같이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그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마음이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선거구를 놓고 이런 그 법까지 어겨가면서 결정돼야 되는 시한을 넘겨가면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그대 정당 두 정당이 합의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그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은 유권자들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예비 후보 등록자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해준 법적 시한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로는 모든 선거구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고 예비 등록자들은 법적 지위가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비 등록 후보 기간인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보름간이죠. 보름 동안에 자신을 최대한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현역 의원들은 또 사정이 좀 틀립니다. 현역 의원들은 의정 활동이라든지 의정 보고회 등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을 면밀히 살펴볼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거고 특히 예비 후보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 선거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각 개별 선거구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창원 지역이 가장 그 선거구가 큰데 지금 그 전임 그 박한수 전 창원시장이 창원 쪽에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박승호 현재 의원하고 이런 창원 갑 지역구에서 격돌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관심이 갈 만한 선거구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창원 지역 두 군데다 다 관심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창원 그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죠. 박성호 의원과 그다음에 전 창원시장이 박한수 시장이 공천 과정에서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꽤 높고요. 그다음에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야권 진영에서 지금 전 경상남도 부지사를 지낸 허성무 현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이 성산구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권이 강세를 보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허성무 위원장 같은 경우 인지도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최근에 노회찬 정의당
소속의 전 의원이 출마설이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만일에 노회찬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허성무 위원장과 노회찬 위원장 간에 아마 야권 그 단결을 위해서 회담이 추진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누가 야권의 단일 후보로 나설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창원 성산구는 과거에 그 야권에서 당선자를 여러 번 냈던 곳이죠. 그렇죠. 예. 예. 이번에 총선에서도 예. 내년 총선에서도 야권이 어떤 후보를 또 어떻게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허성무 위원장이 그 현 여당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꽤 높고요. 만일에 노회찬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아마도 그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가 전제 조건으로 깔릴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그 야권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야권에서 이런 그 경남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 창원, 그리고 또 이제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그 표심이 많은 거제 지역, 또 양산 지역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유의있게 살펴볼 곳이 이제 낙동강 벨트 지역입니다. 이 낙동강 벨트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권이 강세를 보인 곳이고, 그 다음에 경남에서는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앞서 언급한 김해 갑을 선거군 가 야권이 가장 도전해 볼 만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창원 성산도 지금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한 볼 부분이 양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산은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분구가 확실시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양산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송인배 후보가 야권 진영을 대표해서 출마를 했는데 꽤 높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산은 이제 분구가 되면 물군과 웅산 지역으로 분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구가 되는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정치 경쟁자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특히 송인배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지난 총선에서 물금에서 굉장히 득표력을 많이 가졌습니다. 반대로 현 새누리당 의원은 웅산 지역에서 득표를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송인배 후보가 물금 쪽에 놓고 웅산 지역 쪽에는 지금 현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출마한다는 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야권 진영이 양산에서도 선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야권의 그 선거 전략을 얘기를 한다면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또 안철수 신당 아니겠습니까? 이 신당이 경남에도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경남의 선거 구도에 영향을 어떤 것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안철수 신당이 출연을 하더라도 여야 누구가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딱히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남은 호남과 상이 전혀 다른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여기에서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파괴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인지도를 높은 그 후보자를 내세우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텐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다수 경쟁력이 있는 후보자들은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지금 등록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15개 경남 지역에 있는 위원장들 중에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선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신당의 출연이 여당에게도 꼭 유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내에서 젊은 유권자들이라든지 또는 무당파층의 지지자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조심스럽게 표를 옮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당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좀 경남의 내년 총선 판도를 짚어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